자, 앞에 봅시다. 그래서 하윤아, 자음 다 외웠니? 자음이요? 어. 아, 저 쉬는 시간 동안 안 외웠는데. 아, 할 수 있어요, 요즘. 네. 나 자음 다 외웠다, 손. 아, 저 다 외운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없어? 학교에서 지금 어디 하고 아, 있는데? 저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 네. 나머지. 저번 시간 모음 책임. 저번 시간 학교에서 모음 체계표까지 했어. 네. 아직도 모음하고 있어? 아이고야. 자, 그러면 자음 봅시다, 자음. 자, 자음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발음할 때 공기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는,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해 볼 거야. 그러면 소리 나는 위치 종류부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어디서 나는지를 알지. 자, 요거 표 보세요. 요 그림 보세요. 얘가 혀야. 얘가 입천장이고. 여기 뭔데? 콧구멍. 코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코 아니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점들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요렇게 만나야 되고요. 요렇게 만나야 되고요. 요렇게 만나야 되고요. 요렇게 만나야 됩니다. 자, 제일 바깥에 있는 요 점이 뭐야? 입술이야, 입술. 그러면 요 혓바닥 끝이니까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혀 중에서도 요 가운데 있는 얘를 뭐라고 해? 혓바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혀뿌리라고 얘기하죠. 혀뿌리라고도 얘기하고 혀의 뒷부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름이 만들어지는 건 요 위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윗잇몸이라고 얘기하죠. 기억납니까? 작년에 이거 다 어느 정도 했어, 몇 가지는. 자, 다음 입천장의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센 입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씨. 뒤에는 뭐라고 해요?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죠.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얘기할 거야. 자, 이 윗잇몸의 위치가 어디냐? 그림을 쌤이 좀 다르게 그리자면, 조금 추하게 그리자면, 여기가 입 안이야.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 윗니, 아랫니가 있어요. 맞죠? 여기 윗니 바로 뒤쪽. 요 지점. 윗니 바로 뒤쪽. 요 지점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윗잇몸이라고 합니다. 윗잇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윗잇몸에서 조금만 더 뒤로 들어오면 여기에 거북이 등딱지 같이 딱딱한 입천장 있다. 그쵸? 딱딱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딱딱해서, 세서. 알겠죠?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도 더 넘어가면요. 딱딱딱딱딱딱딱딱 하다가 목구멍 뒤로 넘어가기 직전에 여기가 목구멍이야. 음식 꿀떡꿀떡 넘어가는 목구멍이야. 이 목구멍 바로 위쪽에 딱딱하다 갑자기 뒤쪽으로 약간 말랑말랑말랑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양치질하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 소리 난다고 했잖아. 그 부분. 말랑말랑해지는 부분.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야? 여린 입천장이 되는 겁니다. 살이 야들야들해서 여린 입천장이야.
딱딱딱딱 하다가 뒤로 가면 탁 이제 말랑말랑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알겠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혓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혀끝은 여기를 만나고 혓바닥은 여기를 만나고 혀뿌리는 여기 만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입술이라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는 위치는요, 여기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거야. 바깥에서 안쪽으로. 자, 그래서 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하고 나서 뒤로 쭉 더 넘어가. 그러면 여기에 목구멍이 하나 있어요. 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입술 소리, 윗잇몸인데 윗잇몸은 무슨 소리라고 얘기하냐면 잇몸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목청 소리,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뭐? 목청 소리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거까지 왜 적었어요? 잇몸 소리의 뜻이 뭔데?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서 나는 소리다. 이걸 내가 적은 이유는요, 얘네들 정의를 모두 뜻을 전부 다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야. 알겠죠? 센 입천장 소리가 뭔데? 센 입천장과 혓바닥이 만나서 나는 소리요. 여린 입천장 소리의 뜻이 뭔데? 여린 입천장이랑 혀뿌리가 만나서 나는 소리요. 또는 여린 입천장이랑 혀의 뒷부분이 만나서 나는 소리요. 목청에서 나는 소리요. 라고 해서 내 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뭐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자로 나눠주면은 한자도 알아둬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자를 볼 때요, 양순음이라고 하는 게 양순, 두 입술을 말하는 거야. 두 입술이 만난다라고 해서 양순이라고 하는 거야. 순은 입술 순자. 치조는요, 그냥 잇몸을 치조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할 때 쌤이요, 쌤이 단단하다고 했잖아. 단단. 경구개음이라고 하는데 경이 뭐냐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경은 단단하다는 얘기. 구개는 뭐냐면 입천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입천장 소리다 라고 해서 경구개음, 단단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살이 여려요, 야들야들해. 그래서 연하다, 살이 연하다 라고 해서 연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살이 연하다 라고 해서 연구개음. 구개는 마찬가지로 입천장. 후가 어디를 뜻하는데 목구멍을 뜻해요. 목청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 아플 때 인후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후통, 후, 입인후과 할 때 후, 그 후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얘 옆에 있는 뜻까지 전부 다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소리 내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소리 나는 위치였어. 아까는 소리 나는 위치. 지금은 뭐야? 소리 내는 방법입니다. 소리 내는 방법. 자,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 뒤로 넘어가서 자, 요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5가지인데 이 5가지 분류를 하기 전에 2가지 분류를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가지 분류가 뭐냐면요, 얘네 셋이랑 얘네 둘을 묶어주는 겁니다. 자, 얘네 셋을 묶어줘서 뭐라고 얘기한다? 안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울리지 않는 소리다. 자, 그러면 비음과 유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얘네 세 개가 있는 거야. 파열, 마찰, 파찰음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파열음입니다. 파열음. 파열음은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술형 적을 때 보통 얘네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얘네 뜻을 확실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린다라고 해서 파열이야. 파, 바, 마, 빠 이런 애들. 알겠죠? 따, 타 이런 애들. 알겠죠? 자, 이런 애들은 공기의 흐름을 입술로 막던지 혀로 막던지 막았다가 팡 터뜨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공기가 흘러요. 공기가 흐르다가 공기가 흐르는 구멍을 이렇게 막아. 막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열 때 어떻게 원래 크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고 터뜨리면서 내는 거야. 마, 빠. 마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마는 아니야. 빠, 빠, 파, 다. 이런 애들. 알겠죠? 막았다가 터뜨립니다. 자, 그 다음 마찰음은요,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자면 통로로 생각하면 다 통해. 다 돼. 공기의 통로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공기의 통로를 좁혀서 내는 소리야. 그럼 막은 적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어떻게 해버려? 좁혀버려. 자,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통로를 좁혀서 내는 소리죠. 대표적으로 시옷, 히읗 이런 애들이 있거든. 스스스스스스스스스 흐 공기가 나오는 게 막힌 적이 없어요, 구멍이. 자, 그래서 스흐 이러면 막히지가 않습니다. 왜? 둘 다 마찰음이거든. 알겠죠?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막는데 히읗은 어디를 막냐면 어디를 좁히냐면 목구멍을 좁히는 겁니다. 시옷은 어디를 좁히느냐? 잇몸을 좁혀요. 잇몸을. 혀가 다을랑말랑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마찰음. 자, 다음 파찰음입니다. 파찰음은요, 공기의 흐름을 막아요. 틈을 조금 내어서 마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막았다가 열어주면서 마찰시키는 거야. 어떤 식으로?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으면 한번 막아요. 공기가 흐르는데. 그리고 열 때 어떻게 열어주느냐? 원래 크기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열어줍니다. 즈 막혔다가 츠 막았다가 살짝만 열어줘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한번 막았다가 조금만 열어주고 마찰을 시키는 거야. 알겠죠? 자, 막았다가 조금 열어서 마찰을 시키는 걸 파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비음 할 때 비자가 무슨 비자야? 코 비자죠. 코 비자. 비음은요,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그릴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절이 있습니다. 이런 음절이 있어요. 그러면 초성에 소리 있어? 없어? 초성에 소리 없어요. 맞죠? 그럼 소리는 뭐만 있어? 얘네 두 개만 있어. 나 얘 입을 닫고도 낼 수 있습니다. 입술을 닫았는데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입술 안 닫고 혀로 윗잇몸을 닫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로 막아볼 거냐면 뒤에
혀뿌리 쪽을 막아볼 겁니다. 연구의 음을 막아볼 거야. 여린 입천장을 막아볼게요. 지금 연구의 음을 막았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소리를 나오는 통로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코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비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집에 가면 이 목이 다 쉬겠다. 자,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음 얘네 세 개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유음은요 한자로 흐를 유자입니다. 흐르다라는 뜻이야. 흐르다. 유음 흐르다. 뭐가 흐르느냐? 잘 보세요. 혀 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내가 소리 내볼 거야. 알, 알, 알. 혀가 위에 붙었거든. 알. 공기는 어디로 나오는데?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와요. 이래서 흐름 소리라고 합니다. 혀 끝과 붙었거든. 혀 끝이 지금 여기 잇몸에 붙었단 말이야. 알이라고 할 때 혀가 이렇게 붙으면 공기가 양쪽 옆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음이라고 합니다. 혀 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가 양옆으로 흘러나오는 소리. 유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리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 리을이요. 좀 특이한 게 초성에서 발음될 때랑 종성에서 발음할 때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모든 자음이 다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알이라고 하면서 혀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나와. 알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게요? 라 이렇게 돼요. 혀 끝이 윗잇몸에 붙었다가 통 튕겨져요. 라 알겠죠? 이 혀 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뗀다고요. 라. 그래서 얘는 초성 소리입니다. 초성 소리. 얘는 뭔데? 종성 소리예요. 그런데 유음의 뜻은요. 이 소리를 유음이라고 하는 거야. 왜? 흐르는 거니까.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소리의 세기입니다. 소리의 세기. 자, 감감, 깜깜, 캄캄 이렇게 돼 있네. 감감, 깜깜, 캄캄. 자, 감감보다 깜깜이 더 강하게 느껴진대요. 감감, 깜깜. 캄캄. 거친 느낌이랍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소리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세기가 달라서요.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적을 때 없나? 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얘네는요 전부 어떤 종류의 소리들이냐? 안울림 소리입니다.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는요 예된 거가 없어. 울린 소리만 안울림 소리만 예된 거가 있습니다. 감감, 깜깜, 캄캄, 담담, 땅땅, 탐탐. 또 뭐가 있냐? 잠잠, 짬짬, 참참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안울림 소리 즈 얘는 4개만 예된 거가 있습니다. 시옷은 예외야. 얘는요 예사소리랑 된소리만 있습니다. 예사소리는 스스, 된소리는 스스, 나머지 없어요. 거센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낚시 문제 중에서 뭐 얘기하냐면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만 주는 거야. 그러면 몇 개만 적어야 돼? 4개만 적어야 돼요. 예사소리, 된소리로 나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5개 다 적어야지. 바다 사자가 다 적어야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런 걸로도 여러분들 예전에 낚시한 적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생각하세요. 자, 요렇게까지 하면 자,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발음이 되는 위치죠. 두 번째는 뭐야? 발음을 하는 방법입니다. 공기를 어떻게 내는지. 세 번째가 뭐야? 소리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야. 알겠죠? 자,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좀 표가 큰데 모르겠다. 여러분들 뭐 빈칸 아무 때나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여기 빈칸에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개. 자, 하윤아 나와서 한번 적어볼까요? 빈칸까지 전부 다 채우기. 네. 그냥 빈칸까지. 위에 아래 옆에까지 다 해야지. 뭔데? 근데 이거 뭘로 분류한 건데요? 자, 그 위치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소리 나는 위치. 자, 밑에는 소리 내는 방법. 여기까지만 딱 해줄게요. 자, 소리 나는 위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입 바깥에서부터 안쪽입니다.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주말에 키우기. 소리 나는 위치 이름을 까먹었나? 생각나는 대로 해봐. 자, 일단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싹 들어가야 되겠다. 그쵸? 그 보고 적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다. 혀끝인가? 자, 제한 시간 5분. 잠깐만. 어. 자, 다음. 내금 한번. 몇개 없잖아. 자, 적어봅시다. 순서 바뀌어. 바꾸면 바꾸세요. 네. 헷갈려요. 된소리도 그냥 하세요. 해.
기억나? 네. 할 수 있어? 잠깐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랑 몇 번째 홈스 기억나? 이거 파열음 아니죠? 맞나? 아 잠깐. 나연이는 기억나? 안 나? 자 마지막 보지. 약간 기읍 저거. 응? 도저히 모르겠으면 소리를 한번 내봅시다. 그 그, 그 크, 그 크, 크. 오, 박수 오케이. 자, 정확합니다. 잘 찾았어요. 오케이.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래서 입 가장 바깥에서부터야.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입술 소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윗 잇몸에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잇몸 소리라고 할 겁니다. 잇몸 소리. 자, 다음 센 입천장 소리. 자,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 목청 소리. 자, 요렇게 5개로 구분할 거고요. 자, 다음 소리 내는 방법은 조금 칸을 넓혀서요. 자, 여기 파여름인데요. 얘네 안 울림 소리는 자, 예사 소리. 아이씨, 글자를 작게 못 쓰네. 자, 예사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 거센 소리, 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차룸이 할까? 자, 얘는 예사 소리, 된 소리. 파차름은 다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비음, 유음이죠. 자, 적어보면서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어차피 뒤에 그 표 나와 있지만. 알겠죠? 자, 요렇게 나눈다고 본다면,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안 울림 소리는 예된 거 또는 예된 거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설마 한국 사람인데 예된 거를 모를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자, 그래서 자, 예된 거 이렇게 할 건데, 자, 입술 소리 기준으로 보자면 파열음 예사 소리가 바로 뭐냐? 비읍, 쌍비읍, 피읍, 브프프가 예된 거란 말이야. 그 다음 잇몸 소리는요. 드, 뜨, 트가 파열음 예사 소리고요. 그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 크야.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 소리를 내요. 아 소리를 내는데 하면 어디가 막혀? 요 안쪽이 막혀. 맞죠? 이 막히는 부분이 어디야? 여린 입천장이야. 왜 그런데? 기억이 여린 입천장 소리라서. 알겠죠? 알겠죠? 입술 소리 생각해봐. 입술이 닫힌다고. 맞죠? 받침 생각해봐. 디귿 받침 쓰면 이렇게 할 거냐?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다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파열은 바다가 바닷가 알겠죠? 자, 얘가 파열음 예사소리입니다. 자, 다음 마찰음은 아까 윗잇몸이랑 요 혀 사이가 이렇게 된다고 했다, 그쵸? 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파찰음 아까 즈 혓바닥이 즈 세니 천장을 만나요. 츠가 됩니다. 츠 자, 그 다음 비음 3개 있었잖아. 미음, 니은, 이음 맞죠? 입술 소리. 그 다음 잇몸 소리. 자, 이음은 어떻게 말음? 어디가 막혀? 뒤에가 막힙니다. 뒤에가 막혀요. 자, 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끝이 붙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얘네 3개 안 울림 예사 소리 5가지. 우 후 얘만 지울 수 없나? 오 자, 다, 사, 자, 가, 바다, 사자, 가. 얘네 5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안 울림 예사 소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으로 여름방학 때문에 얘네를 안 울림 예사 소리라고 할 거야. 파여름 예사 소리가 뭔데? 파여름 예사 소리 바닷가. 자, 얘네 묶어서 알아두세요. 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바닷가는 바닷가끼리 바다사자가는 바다사자가끼리 계속 묶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안 울림 예사소리 바다사자가, 파열음 예사소리 바닷가. 알겠죠?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한 개 남습니다. 뭐 남아요? 히읗 하나 남습니다. 목청에서 스흐 막힌 적이 없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다 사자 가 해까지 하면 뭐야? 안 울림 소리야. 알겠죠? 바다 사자 가 해까지 하면 안 울림 소리. 알겠죠? 자, 근데 얘네는 얘 된 거는 어차피 한 칸에 있기 때문에 예사 소리만 기억해도 나머지 소리 다 따라온다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기억할 때는 예사 소리만 기억하면 돼요. 된 소리, 거센 소리는 어차피 뒤에 따라오면 되니까. 설마 이걸 못 찾을까? 다시 태어나지 그러면. 그렇죠? 자, 그래서 바다 사자가 해까지 하면 안 울림 소리야.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얘네들 이제 울림 소리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울림 소리 중에서 유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을. 나머지 다 뭐야? 비음이야. 마 입술 나 잇몸 앙 여린 입천장.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옷도 저기 뭐냐 네이마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이마르 이렇게 4개 해서 이제 울림 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네이마르가 누군지 모르잖아.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여학교 수업하다 보면 축구 선수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이마르. 자, 요거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다음 주엔 진짜 모르면 안 돼. 나랑 지나가다가 매도 시간에 마주치면 내가 이거부터 물어볼 거야. 알겠죠? 아싸! 나는 선생님을 안 만나는데 월요일 제외하고 어차피 내가 학원에 있을 건데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바로 물어볼 거야. 나랑 안 마주치면 어쩔 수 없고. 알겠죠? 무조건 물어봅니다. 안 외우고 문제를 풀지 마세요. 알겠죠? 외우는 게 우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자음표를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자음표랑 모음표를 다 했고요. 다음 넘어가야 돼요. 학습활동이 있어요. 자, 학습활동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노랫말을 읽고 모음과 자음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돼. 밑에 자음 분류해 놓은 거에 자, 요거 찾아보세요. 노래 가사 적힌 거 보세요. 쌍시옷 있어 없어? 노래 가사에 없어. 이게 왜 이런데? 자, 비가 온다 소록소록. 하얀 은실 사륵사륵. 사실 여러분들 이미 작년 수업 때 기억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배우긴 배웠어. 이걸 학교 선생님이 활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일단 밑에 쌍시옷이 있는 이유는 얘기 두 개 때문이거든. 근데 쌤이 아까 물어보라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지금 직접 안 물어봐도 학교 선생님 수업할 때쯤 되면 알려주실 텐데, 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학습활동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를 소록소록으로 봐야 되는지 소록소록으로 봐야 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의문이 뭐뭐 있다, 시읒, 오, 리을, 기역 얘만 있다 라고 하면 뭐야? 소록소록이야. 만약에 여기에 음운이 시옷, 리을, 오, 기역, 그 다음에 쌍시옷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본 거야. 소리를 기준으로. 표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는지 소리를 기준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지를 학교 선생님의 의중을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뭐로 풀어? 그냥 소리 기준으로 푸세요. 원래 그게 맞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반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기준 말고 표기 기준이야 라고 하면 그때 표기 기준으로 하면 돼. 알겠죠? 표기 기준 어렵지 않잖아. 어차피 적혀 있으니까. 알겠죠? 문제 풀 때 소리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표기 기준인지 소리 기준인지는 학교 선생님한테 들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작년은 그 표기 기준이긴 했거든. 작년에는. 근데 다른 학교는 소리 기준에다가 심지어 고등학생 때 배우는 의문 개념까지 다 합쳐서 배우기도 했어요. 1학기 때. 학교마다 달라. 선생님마다 다 다르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넘어가 봅시다. 2번. 자, 적으세요. 의문. 음성. 학교에서 음성이라는 말 배웠어? 안 했어? 자, 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기관에서 나는 실제 소리입니다. 의문은요, 우리가 소리라고 생각되는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선생님 아까 의문의 뜻이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면서요. 맞아. 이 되게 웃긴데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얘는 실제 나는 소리는 또 아니야. 우리 머릿속의 소리라고 인식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봐봐봐.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의문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어. 내가 끽깍깍깍깍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의문으로 어떻게 적을 건데? 끽끽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끽 이건 어떻게 적을 건데? 끽 소리 다른데? 음이 다르잖아. 그럼 소리 다르잖아. 이해돼요? 글자로 적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요? 자, 결론. 음성은 무한하다 유한하다? 무한합니다. 무한대로 소리 낼 수 있다. 나는 내 오늘 목소리가 갈 때까지 얘기할 수 있어. 깨깨깨깨깨깨깨 계속 낼 수 있어. 알겠죠? 자, 근데 의문은 띡 하나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자, 의문은 무한해 유한해? 유한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자, 옆에 보세요. 자,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제일 멘탈 나가는 게 뭔지 압니까? 외국에는 뭐가 없어? 특히 영어권에 된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된소리 발음을 할 줄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왜? 알파벳 음운에는 된소리가 없으니까요. 간단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며칠 뒤면 수학여행이네. 기대된다. 나도 그래. 가방을 미리 사두는 게 좋겠지. 나는 여행 가방이 있어서 살 필요가 없는데, 아니, 짐을 미리 챙겨둔다고. 뭐가 잘못됐어? 사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야 돼? 싸로 발음해야 돼. 자, 이거 서술형으로 답변 적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이 외국 학생이 지금 오해를 만든 이유를 뭐라고 적을 거야? 이 외국 학생이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된소리인 쌍시옷과 예사소리인 시옷을 구별하지 못해서, 또는 다른 말로 소리의 세기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바이브, 바이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바이브, 맞지? 자, 바이브, 무슨 음인데? 아니, 그쵸, 양수는 입술 소리 맞습니다. 입술 소리 플러스 소리 내는 방식 공기가 나오다가 막혔다가 터져요. 파열음이야. 혹시 얘 파열음으로 발음하면 돼, 안 돼? 바이브야? 아니야, 바이브야. 얘 마찰음이거든. 근데 우리 이거 얘 적을 때 어떻게 적을 수밖에 없어? 한글로 바이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얘 뭐야? 비읍 파열음이잖아. 얘 파열음으로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실제 소리를 따르자면 얘 마찰음인데 마찰음인데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말의 비읍에 해당하는 마찰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의 음운과 우리말의 음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뭐도 나와 있냐면 L과 R의 구분도 있어요. 뭐라고 읽어? roller. 얘는 뭔데? 유입니다. 그쵸? 얘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얘 꼬부랑 글자잖아. 꼬부랑 글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혀를 말아 올려서 혀 끝이 어디에 닿게 해야 돼요? 경국의 음에 닿게 해야 돼요. 우리말에 그런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 리을로 발음할 수밖에 없어. 제일 비슷한 걸로. R이 리을이야? R은 리을 아닙니다. R이 끝소리로 있는 알파벳이 뭐 있지? 이러면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유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리을로 적을 수밖에 없어. 왜? 제일 비슷한 글자가 리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사직서 할 때 얘를 리을로 안 배운다며. 여러분들은 아닌가? 요즘 애들인가? R이 리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을이랑 소리 생각보다 거리가 멀거든. 근데 뭐 제일 가까운 게 그나마 리을이라서 리을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선 전부 뭘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리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끝이네요. 자, 음운 쌤이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습서, 소단원 문제, 대단원 문제, 뒤에 중간고사 문제, 기말고사 문제겠네. 3단원이니까 기말고사 1회, 2회, 그 다음에 저거 평가 문제집, 소단원 문제, 대단원 문제, 그 다음에 시험 대비집 맨 뒤에 기말고사 또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문제 다 풀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3-1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